광숙 씨 술도가 그만 나옵시다. 네, 술도가는 제 일인데 어떻게 그만둬요? 그럼 광숙 씨 연애 반대하는 시동생들이랑 계속 같이 지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광숙 씨가 힘들게 살린 술도가라고 들었어요. 전 사실 시동생들한테 알리는 거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동안 형수님 고생 많으셨다면서 잘 만나시라고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숙 씨를 몰아세울 줄 몰랐어요. 난 더 이상 광숙 씨 상처받는 거 못 보겠으니까 술도가 정리합시다. 동석은 광숙이 술도가에 들인 노력과 수고를 잘 알고 있지만 동석과의 연애로 시동생들에게 원망을 받는 광숙이 안쓰러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도 할게요. 광숙 역시 이렇게 된 이상 시동생들한테 환대받지 못하면서까지 술도가를 운영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식구들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광숙은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는 바람에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요. 저한테 화내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제 술도가에서 저는 물러나려고 해요. 천수 도련님이 맡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엄마는 골드캐슬로 다시 가실 거고 저는 집 구하는 대로 나갈 거예요. 도련님들은 여기서 계속 사셔도 돼요. 집 계약금은 나중에 형편 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 술도가 투자금은 회수할 생각은 없으니 제가 장수 씨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로 할게요. 그동안 다들 가족처럼 지내줘서 고마워요. 광숙은 우울한 표정으로 무겁게 말을 건넸습니다. 광숙 없는 술도가라니 광숙 혼자 일으켜 세운 술도가에서 빠져버린다고 하니 가족들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나서서 붙잡는 사람은 천수뿐이었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어떻게 일으킨 회사인데요. 독수리 술도가는 형수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 운영을 하겠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형수님. 광숙은 다른 시동생들 눈치를 살피지만 천수 말고는 나서서 말리는 이 없이 다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숙은 술도가를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피로가 쌓인 데다 심적으로 힘들어진 광숙은 일하다 빈혈로 쓰러지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흥수가 병문안을 오는데요. 형수님, 제가 화냈던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수형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굴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회장님이 우리 형제들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 같아서 전 싫었습니다. 매수요? 매수라고 생각하다니요. 광숙 씨가 저랑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광숙 씨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당신 형제들을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선이가 그렇게 오해받을 줄을 몰랐네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광숙의 병실에 와서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흥수를 보며 동석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광숙 씨 나 원망 말아요. 지금까지는 광숙 씨를 위해서 사업가정 마인드는 접어뒀는데 안 되겠네요. 동석은 당장 시동생들한테 주었던 무조건적인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하고 냉정하게 사업적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거리도 멀었던 흥수 가게에서의 토스트 200개 주문을 취소하기로 하고 범수의 사회 이사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죠. 사실 범수는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는데 광숙이 술도가를 나가는 마당에 계속 동석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만두기로 하죠. 이제 광숙 없이 헤쳐나가야 하는 형제들은 당장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광숙을 믿고 거래해 온 거래처들이 광숙을 찾기 시작하고 해외 수출 중인 약주 생산도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데요. 자금 관리며 모든 것들이 천수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흥수였습니다. LX 호텔 납품이 끊기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픈빨로 버티던 한두 달이 지나 이젠 단골 손님들 말곤 토스트 가게를 찾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장사가 쉬울 리가 없는 흥수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옥분에게 신이 나서 말했던 매출도 이젠 가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동물병원 원장 때문에 신경이 쓰이던 터라 옥분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흥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집에선 광숙이 빠져나간 술도가를
소연이 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아예 광숙의 방을 차지하고 이제 자신이 집안의 큰형수라도 된 것 마냥 집안을 관리하는데요. 천수가 술도가에서 광숙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소연은 어떻게든 술도가를 처분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닙니다. 오히려 술도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녀는 오로지 돈 생각만 하며 땅값 시세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아직 술도가는 광숙의 명의였고 천수를 아무리 구워 삶아도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싶어 광숙을 찾아가 술도가 명예 변경을 요구합니다. 광숙은 자격도 없는 소연이 나서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지만 소연은 천수의 뜻이라며 다짜고짜 광숙을 재촉하는데요. 뭐가 되었든 천수 도련님이랑 직접 하겠어요. 당신이 뭐라고 이 서류들을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네요. 왜겠어요? 아니 큰형수였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 천수 씨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자기가 직접 불편한 얘기 꺼낼 사람인가요? 오기 뭐하니까 저를 보낸 거라고요. 그럼 천수 도련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소연은 갑자기 광숙의 말을 막고 카페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이 여자가 안 되겠네.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왜 부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명예 하나 바꿔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차피 이제 술도가랑 연 끊기로 한 마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소연에게 질린 광숙은 언젠가 천수에게 명예 변경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그렇게 명예 변경이 이뤄지자 이제 소연은 물 만난 물고기가 되어 술도가를 팔아치울 계획에 속도를 냅니다. 천수 말고 다른 형제들은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소연이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줄은 짐작도 못하는데요. 천수는 그저 소연을 어서 쫓아낼 생각뿐. 그녀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미국에서 돌아온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소연은 미국에서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지인들한테 큰 빚을 지고 도망온 처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을 밝혔던 소연은 이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심경이 되었는데요. 일하느라 힘든 천수를 생각하는 척 자신이 술도가 일을 돕겠다며 이제 술도가 안으로 들어와 관련 서류들을 빼내고 천수의 인감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드디어 술도가를 처분해버리죠. 이제 갈 곳도 일할 곳도 없어지게 될 형제들은 며칠 후 갑자기 나타난 부동산 업자를 낯설게 맞이합니다. 아니, 금방 나가신다더니 아직 안 나가셨네요. 네, 누구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계약 잔금 치르는 날이잖아요. 지난번에 사모님 계실 때 와서 보셨는데 한 번 더 보고 나머지 계약금 치르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부동산 업자는 새 술도가 건물 주인이 될 고객과 함께 나타나 형제들을 깜짝 놀래켰는데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 알게 된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장본인인 소연을 찾지만 소연은 이미 가계약금을 들고 어딘가로 잠적한 상태였죠. 영주 엄마이기에 천수가 고소하지 못할 것을 안 소연은 느긋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졌습니다. 망연자실한 형제들, 이제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처지가 되어 막막함에 광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쫓아낸 것과 다름없는 광숙인지라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데요. 동석과 광숙의 교제에 가장 불같이 화를 냈던 흥수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형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형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모든 게 작은 형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형수님 술도가에서 발 빼게 한 다음 자기가 꿀꺽하려고 했어요. 광숙은 흥수의 전화를 받고 동석과 함께 당장 술도가로 달려갑니다. 상황은 전화로 듣던 것보다 심각했고 면목 없어진 천수는 큰형으로서 소연의 남편으로서도 가장 큰 죄를 진 것 같아 광숙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심란하게 지켜보던 동석이 나서서 제가 변호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광숙 씨 몇 달 자리 비웠다고 이런 일이 터집니까? 그 작은 형수라는 분은 처벌을 받도록 할게요. 라며 사태를 수습하는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하고 타인에게 넘어가려고 했던 술도가를 다시 되찾아오죠. 광숙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형제들, 형수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너무 바보였어요. 형수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도 있는 건데, 그리고 동석을 보며 천수는 말을 이어가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못나게 굴었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받네요. 이게 다 광숙 씨 때문입니다. 동생분들이 힘들면 광숙 씨도 힘들어지니까 내가 돕는 거라고요. 그때 흥수가 나서서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와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진심을 매도했으니 저는 형수님을 뺏긴다는 생각에 흥분할 줄만 알았지. 형수님 행복에는 관심 없는 이기적인 놈이었어요.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동석은 웃으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흥수를 일으킵니다. 이제 소연에 대한 응징만이 남았는데요. 식구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소연을 잡기로 합니다. 영주 엄마에게 전과자 낙인을 찍을 수 없다던 천수 역시 입장을 바꿔 미순을 생각해서라도 소연과 완전히 갈라서려면 고소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과연 최고의 빌런 소연이 죄값을 치르고 술도가 식구들에게 사과하게 될 날이 올까요? 독수리 황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